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두상의 골격을 모르고서 커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또 한 사진을 찍을 때 구도나 이런 그런 거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원리를 먼저 알고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커트에서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런 거를 역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구도나 이런 골격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각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쵸? 밑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잘 쪼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초벌 커트를 해서 우리가 쪼개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게 아니고요.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고들어가대요. 그래서 만약에 천사를 그리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든 작품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없고 이 조각을 처음부터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서 초벌 커트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조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섬세하게 해놨대요. 그래서 천재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천사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사각이잖아요. 사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천사를 빨리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그 박스에 아웃라인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섬세하게 커트를, 이게 바로 천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에 그런 천재 헤어 디자이너 중에서 그런 천재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뭐에 그렇게 박식했냐면 해부학에 그렇게 박식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의 해부를 다 해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장기서부터 해서 모든 거를 해부학을 다 하고 뼈의 구조, 근육서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해부학을 한 구조가 뭘까요? 해부학을 한 이유가 사람의 골격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근육을 알고 싶어서, 사람의 피부의 형질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가 아름다운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상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헤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두상의 골격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상의 골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헤어라는 건 뭐예요?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층을 낼 것인지,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떨어지는 선의 실루엣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예쁘게 해서 그냥 포장만 해서 드라이 예쁘게 해서 포장만 하는 이런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게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감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 표준화돼서 만들어지는 디자인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그러면 두상을 먼저 알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디자인을 봤을 때 모발의 폭포량이 여기하고 넓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가지의 기억자의 빈 공간, 요것도 우리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요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두상의 골격이고 모발의 모질이, 아니 모량이 난 분포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고도라는 게 있어요. 고도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층층층 올라가는 거. 해수면 있죠? 해수면을 기준적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높이를 잴 때 어떻게 해요? 혹시 건축에서 호수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우리 수평 맞추는 거 혹시 수평 맞추는 거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우리는 70%가 바다잖아요. 그쵸? 바다가 거의 다 비슷한 레벨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잡은 게 우리는 고도라는 거예요. 해수면 기준으로 잡은 게. 그래서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층층층 올라가면서 같은 레벨을 동일한 기준에서 고도에서 그 층을 냈을 때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질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동일한 고도, 동일한 고도에서 층을 낼 때는 2차 가이드라인은 어때요? 규칙성을 떠요. 2차 가이드라인 규칙성을 떠요. 규칙성을 뜨는데 1차 가이드라인 불규칙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죠? 불규칙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불규칙적인 성향이 어떤 라인으로 나와요? 페이스 라인. 페이스 라인에 불규칙적인 선이 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층을 내는 거는 뭘 하기 위한 행위예요?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행위예요. 층을 내는 건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행위예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그 대신에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 고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지금 이 두상의 골격에 맞는 이 빈 공간에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 즉, 층, 레이어를 진행하면서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커트하는 행위. 그러니까 층을 내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무너지지 않게끔 만드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바로 레이어예요. 이게 바로 디자인이고요. 이게 무너지는 커트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커트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무너지는 선에 또 문제점들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큰 틀의 빈 공간도 있지만 이거에 별도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점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을 위험 지역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제가. 위험 지역이라고. 그럼 위험 지역은 뭐가 있느냐?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 번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론트 존은 어디예요? 요 영역이죠? 그쵸? 그리고 관자놀 존은 어디예요? 요 영역이죠? 사이드 원은 요거죠? 자,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 원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자, 요 영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만큼 이만큼은 원숭이 털난 것처럼 됐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표현 많이 하죠?
그것처럼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요 부분은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이 되는 요만큼의 양. 그쵸? 그 부분은 우리는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 봤을 때 요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요 영역,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요 영역. 그쵸? 그리고 요 쏙 들어간 부분에 여기 떨어진 요 영역. 여기 쏙 들어갔죠? 들어간 부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 튀어나온 부분, 요 영역. 그 다음에 브렛나루 여기 삼각형, 요 영역. 왜냐면 이렇게 일자로 잘랐을 때 요 삼각형이 남잖아요? 요만큼 떨어졌을 때 무겁거든요. 요 영역. 그 다음에 네이프를 하다 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가발처럼 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어떻게 해요? 거의 W로 나 있어요. W처럼 거의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영역. 자,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 지역이라고 명명을 해요. 자, 그럼 위험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험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감. 텍스처를 넣으시면 돼요. 텍스처를 넣으면 돼요. 질감 뭐예요? 수치면 돼요. 그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만 숯을 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빨리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유지기간이 짧아요. 숯을 치는 거는 유지기간이 짧아요. 머리숱이 많아서 숯을 친 거잖아요. 그 영역만 별도로. 그러니까 위험지역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게 모발의 분포량이 더 많은 지역, 이걸 위험지역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그 지역의 모발의 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숯을 쳐요. 자, 여기 앞머리 이렇게 쭉 내렸어요. 무겁네? 얘가 숱이 없고 얘는 무겁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거운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여기서 숯을 쳤네? 가벼워졌죠. 그 순간에는 가벼워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남기면 일주일만에 다시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홈파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홈파기를 해요. 층을 내요. 그리고 이렇게 층을 내요. 근데 요거보다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가벼웠으면 좋겠으면 뭐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디스커넥션. 얘를 짧게 자르고 양쪽을 길게 잘라줘요. 그리고 내려서 프렌치 컬에서 슬라이싱으로 잘라주면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겨요? 얘하고 연결을 시키면 요 빈 공간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서 얘를 맞춰놨어. 얘는 안 맞춰놨는데? 페이스라인은 안 맞았는데? 그쵸? 그래서 얘를 이만큼의 길이를 짧게 자르고 이만큼의 길이를 길게 잘라서 얘하고 연결을 시켜요. 떨어진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요. 그럼 디스커넥션이 생기죠. 그러면 떨어지면서 우리는 각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얘를 들었을 때는 디스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각도로 들었을 때는 여기 커트선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연결이 되지만 각도를 들었을 때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디스커넥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무겁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다시 텍스처를 다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디스커넥션인데 뭐예요? 위험 지역은 짧게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덮는 머리는 길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프론트에 대한 관련된 커트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관자놀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에 머리숱이 많아요? 여기 있는 머리숱이 많아요? 여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똑같이 프론트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머리숱이 많아서 붕 떠버리네? 붕 떠버려.
얘를 이렇게 눌러서 눌러주고 싶은데 얘가 머리숱이 없으니까 눌러주는 머리가 없는 거야. 근데 얘만 붕 떠. 그래서 붕 뜨니까 우리는 뭘 해? 뭘 해요? 수술 치죠. 수술 쳐요. 수술 치면 그 순간에는 가볍죠. 근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다시 또 부풀어 올라. 일주일 지나니까.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르는 거가 싫어. 나는 좀 유지기가 한 3개월, 3주 정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게 뭐예요? 요만큼을 냉강 잘라버려요. 질감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디스커넥션. 여기를 똑같이 뭐예요? 디스커넥션. 그래서 얘는 월등히도 길죠? 얘는 길고 얘는 짧게 자라서 얘가 떨어지면서 부피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부피감. 그러니까 부피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길이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밸런스가 있었죠. 길이에 따른 밸런스. 침을 내는 거를 뭐 2대1, 3대1, 4대1, 5대1 우리 이거에서 구도에서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거는 위험지역은 시각적으로 보는 부피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볼륨을 많이 사는 거를 질감으로 없앨 것이냐 아니면 디스커넥션으로 없앨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요? 의도치 않는 모발의 분포량 때문에. 의도치 않은 모발의 분포량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지역은 디스커넥션이나 질감을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또 많이 해봤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사이드본은 어떻게 해요? 사이드본은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 돼요.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2차 가이드라인은 일자로 나오고요. 요 브렛나루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빠져요.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빠져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얘를 절개를 하시면 돼요. 얘 또한 다시 이렇게 원장으로 가면 얘 또한 디스커넥션이 되거든요. 그쵸? 네, 짧아지죠. 이 상태에서 자르는 거하고 이 상태에 자르면 2차 가이드라인 맞춰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굴리면 얘 그린다는만큼 또 빠지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면 그 부분만큼 이렇게 속에서 삼각형으로 잘라져 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여기 질감. 여기만 질감. 그럼 요 부분은, 요 영역은 질감 안 돼요. 질감 안 돼요. 질감하면 안 돼요. 여기 질감하고요. 여기 질감하고. 여기만 질감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는 절대 질감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 하면 돼요? 포인트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질감, 여기 질감. 얘는 포인트.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사이드 해야 돼? 그것도 존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이드본. 사이드본. 자, 그러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 있거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이프에서.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따로 놓는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자, 이런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 사이드본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여서 얘를 일자로 맞춰줘요. 일자로. 그리고 가끔씩 이 양쪽이 이렇게 밑으로 꼬꼬로 막 솟아나는 머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머리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하면 돼요? 발광을 다 밀어버리세요. 그럼 그 발광 미는 행위가 뭐예요? 네, 디스커넥션. 그리고 무겁다 싶으면 양쪽 사이드 위주로 수술 치고요. 얘는 포인트. 양쪽 사이드 위주로 수술 치고요. 포인트. 끝. 이게 위험적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죠? 그럼 여기서 제일 우리가 많이 잘라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에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얘는 시각적인 밸런스를 맞추지, 그러니까 부피감을 내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30도, 45도, 30도, 60도, 90도, 45도, 뭐 30도, 60도, 90도, 90도까지 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얘가 머리숱이 많고 여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90도까지 자르시면 돼요. 얘 머리숱이 별나 여기도 위에도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45도까지, 30도나 45도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얼굴이 작은 사람이나 긴 장방이에요. 역삼각형인 사람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둥근형이나 정사각형은 많이 잘라야겠죠. 그쵸? 여기가 머리숱이 없고 여기가 현저하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위로 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위로 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옆으로 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옆으로도 층을 내셔야죠.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후대가 디스커넥션이다. 후대가 디스커넥션.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하는 이런 것들이요, 다 특허를 다 신청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왜 안 된 줄 알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취하가 됐어요. 내 건데. 자, 위험적이라는 것도 사실 전 세계에서 MMS에서만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요 위험적으로.